네, 오늘도 논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논문은 Understanding Teacher Revisions of LLM Generated Feedback, 모델 제너레이트 피드백인데, 그러니까 직역하면 LLM이 생성한 피드백에 대한 교사의 수정 행동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2026년 3월 29일 그리고 AID 2026에 풀페이퍼로 나온 내용이네요. 그 뉴럴 심볼리 KT에서 등장했던 그 콜레드 보셔라는 분이 이제 일저자예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연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문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피드백을 만들면 교사는 그걸 그냥 보내냐? 아니면 고치냐? 고친다면 어떻게 고치냐? 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이 AI 교육 시스템 설계에 엄청난 함의가 있죠.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서치 모티베이션 보니까 요즘 챗GPT나 클로드 같은 LLM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자동 생성하는 교육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이런 질문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AI가 생성한 그 품질이 좋은가? 아니면 교사 피드백과 얼마나 비슷한가? 이제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이 논문은 좀 다른 질문을 해요. AI 피드백이 실제로 학생한테 닿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인 거죠. 실제로 AI 피드백은 그 교사를 거치죠. 교사를 검토하고 수정하거나 그대로 보내죠. 이 논문은 그 교사를 게이트키퍼라고 해가지고 문지기로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도달하는 건 AI의 순수 출력물이 아니라 교사와 AI의 공동 제작물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구 결과가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그 77.8%가 교사 수정 없이 그대로 학생한테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내는 기본 출력값의 어떤 학생 경험의 4분의 3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관점에서 또 다른 우려가 있죠. 그 LLM이 생성한 어떤 피드백이 그러니까 오버 스캐폴딩, 그러니까 너무 많은 힌트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좀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걸 직관적으로 알고 수정을 하는 건지 이제 이게 논문이 밝히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의 이제 질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피드백이 어떤 텍스트적 특성이 교사의 수정과 연관되는가? 어떤 텍스트적 특성이 교사의 수정과 연관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AI 피드백을 더 많이 고치는가에 관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AI 피드백 텍스트만으로 그 수정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사가 수정할 건지 아닐 건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이 피드백은 고쳐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가? 네, 흥미롭네요. 세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수정이 발생할 때 피드백의 교육적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가가 이제 세 번째 그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이 점점 깊어지죠. 무엇이 수정되나, 수정을 미리 할 수 있나, 어떻게 수정되나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뭘로 했냐면 튜토리아 플랫폼이고 사용한 데이터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 브라질의 교육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들이랑 그 구글 클래스룸이 연동되는 웹 기반 플랫폼인데 그 짧은 서술형 답변에 대해서 AI 피드백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이제 단답형 문제에 답변을 제출하면 교사가 답변 패턴에 태그를 달아요. 뭐 부분 정답이라던가 핵심 개념 오류라던가 그런 걸 달아요. 그러면 AI가 해당 태그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생성해요. 그리고 교사가 이 피드백을 수락하거나 뭐 편집이나 제작성에서 학생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1349개가 있었고 교사가 117명, 좀 깨졌는데 117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과학 내용이었고 주기율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 컴퓨터 과학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클래스 분포를 보니까 77%를 수학을 바로 했고 편집을 22%를 했고요. 이게 심각한 불균형이긴 하니까 아마 이제 머신러닝 할 때는 좀 제약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또 교사 수준의 분포가 있었는데 교사의 50%는 한 번도 편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상위 10% 교사가 전체 편집의 3분의 1을 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편집 행동이 교사별로 극도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텍스트 특성을 분석하니까 두 가지 텍스트 특성을 측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단어 수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지만은 중요한 특성이죠. 긴 AI 피드백이 수정될까, 짧은 피드백이 수정될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비모수적 검정, 윌콕슨 순위학 검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 단어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거죠. 짧은 피드백은 많고 긴 피드백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 이제 정규성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 t-테스트 같은 걸 쓸 수가 없고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사이파이를 이용해서 랭크썸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제 W가 460.5, 그리고 P-밸류가 이제 0.024. 그래서 이제 수락된 피드백의 평균 단어 수가 한 40단어까지. 그리고 편집된 피드백의 평균 단어 수, 편집 전이 한 48단어. 그러니까 더 긴 AI 피드백일수록 교사가 수정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길수록 교사가 더 수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길고 장황한 AI 피드백을 핵심만 남기고 좀 압축하는 패턴을 가진다는 거죠. 좀 압축하는 패턴. 그래서 이 AI 원본과 교사 편집본 사이의 의미적 유사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유사도를 측정해봤더니 표현만 살짝 바꾼 건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건지를 이제 좀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퀘스천을 보면 AI 피드백 텍스트만 보고 교사가 수정할지 예측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면 AI 시스템이 스스로 이 피드백은 교사가 고칠 것 같으니까 미리 경고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니까 그 올 미니 LM, 그러니까 지난번이랑 똑같은 걸 쓴 것 같아요. 연구자 같은 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AI 피드백 테스트를 보니까 이거를 384차원의 벡터로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뭐그 MLP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또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를 이용해서 앙상블 기법을 좀 사용했네요. 성능이 좋았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약한 결정 트리를 되게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 이전 트리의 오류를 보정하기 때문에 뭐 작은 크기나 이제 중간 크기 데이터셋, 그러니까 수천 건 규모에서는 종종 딥러닝보다 더 작동을 잘 하죠. 뭐 이제 사이킨런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균형 처리를 좀 했을 텐데, 이게 이제 불균형 할 때는 단순 어큐레시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왜냐면 무조건 수락이라고 해도 이제 77.8%의 아까 정확도가 나오니까 이럴 때 이제 보정 지표를 세 가지 정도를 쓰죠. AUC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럴 때 그 불균형에 좀 강건하게 순위 기반 지표가 되는 게 AUC가 있고, 밸런스드 어큐레시라고 해가지고 클래스의 재현율 평균을 이용해서 불균형을 보정을 하거나, 코인스카파를 이용해서 우연에 의한 일치를 제외한 실제 일치도를 코인스카파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기반 분리의 핵심은 그 테스트 셋에 있는 교사는 훈련 셋에 없죠. 그러니까 그 교사 개인의 편집 스타일이 데이터에 녹아들어 있어요. 이게 만약 같은 교사의 데이터가 훈련 테스트 모델에 섞이면 그 모델이 교사 정체성을 외워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누출이 일어나고 새 교사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룹 셔플 스플릿 이런 거 이제 사이킨런에서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그라디언트 부스트 트리가 AUC가 이제 가장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런 걸 했다고 했는데 AUC가 가장 높게 나와가지고 여기 0.75가 나왔고, 그다음에 밸런스드 어큐레시가 0.65, 그다음에 코인스카파가 이제 0.2.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그러니까 0.65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페어 퍼포먼스, 그러니까 우연보단 나은데 약간 실제 배포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리서치 퀘스천 세 번째로 들어가면은 약간 질적 코딩, 퀄리테이티브 코딩을 했는데 이 피드백 유형 분류 체계가 가능하죠. 이제 이제 네 가지 피드백 유형을 뭘로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reinforce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이해를 확인해주는 긍정적 피드백.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했네라고 하는 긍정적 피드백을 할 수 있었고, 또는 이제 패널라이징, 부정적 피드백이죠. 오류를 지적하지만 그러니까 설명 없이 오류를 지적하긴 하는데 설명 없이 그냥 틀렸다고만 알려줘. 넌 틀렸어 이렇게. 세 번째는 교정형 피드백인데 오류를 지적하고 정답도 알려주는 게 이제 교정형 피드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보 피드백, 하이 인포메이션인데 뭔가 틀렸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는 뭐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하면서 되게 많이 알려주는 게 이제 하이 인포메이션이죠. 이 직관적으로 하이 인포메이션이 가장 좋은 피드백처럼 보이긴 하는데 논문 핵심 결과를 보니까 또 그게 약간 반전이기는 해요. 일단 이 코딩 과정에서 이제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데이터 10%를 코딩하고 불일치 항목을 토론으로 해결하고, 뭔가 뭐 90%가 이제 한 명이 코딩하고 스파책으로 이제 검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검증은 이제 카이스퀘어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리서치 퀘스천 3에서 요거를 보니까, 네, 이걸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하이 인포메이션 경우에 그러니까 교정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수정 사례를 보니까
정답을 안 알려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AI의 영어 표현을 어떤 이제 포르투기스로 바꿨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짧은 거를 좀 선호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하이 인포메이션일 때 정답을 덜 주기 위해서, 또는 너무 길어지면은 그걸 약간 포르투갈어로 바꾸기 위해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이제 플랫폼의 특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결과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이 첫 번째 명확한 패턴은 이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어, AI 피드백의 평균은 48점 그 네, 3단어, 수락된 건 43.2단어. 그래서 통계 검정으로 확인하니까 편집 후에 41단어가 됐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잖아요. 직관적으로 이제 말이 되는 게 AI가 길게 썼다는 거는 이제 좀 뭐랄까요? 설명을 많이 담았다는 의미고, 교사는 그 설명이 과하다고 느껴서 이제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서치 퀘스천 2의 결과는 모델이 이제 0.71, 밸런스드 어큐러시가 0.62, 뭐 코인스 카파가 뭐 0.18, 뭐 이제 이렇게 로지스틱이 나왔고, 아까 그레디언트 부스트가 0.75, 0.65, 0.22로 나와서 이제 그게 방법론에서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내용만으로는 수정 여부가 좀 예측할 수 없었고, 교사의 뭐 개인적 스타일이라던가 그날의 피로도, 수업 맥락 같은 텍스트 외의 요인이 더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AUC 갭이죠. 0.75에서 더 많이 그 올리지 못하는 게 교사의 어떤 개인성이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게 이제 또 주요한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정보 피드백을 AI가 선호하는데 이 하이 인포메이션일 때 더 많이 고치더라. 그래서 길고 설명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없어서 교사들이 그걸 직관적으로 느끼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지배적인 그 수정이 뭐였냐고 여기 나와 있죠. 그 하이 인포메이션일 때 커렉티브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답도 주고 이유도 다 설명해주는 피드백보다 답만 알려주는 형태로 더 압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오버 스캐폴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이 주는 거, 언어 현지화, 그 다음에 맥락적 오류 수정. 그러니까 이제 AI가 모르는 맥락을 교사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어떤 개인 스타일이죠. 교사가 단순히 더 간결한 문체를 선호한다. 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그 117명의 편집 행동을 개인별로 분석했더니 극도로 불균형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50%는 AI를 피드백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다. 10%가 3분의 2를 담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교사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치가 이제 이 편집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사는 AI를 거의 신뢰하고 그냥 보내고, 소수의 헤비 에디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 편견으로만 분석하면 이 불균형이 숨어버리고 교사 어떤 티처 레벨 어널리시스를 해야 실제 패턴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계를 좀 보자면요. 어쨌든 회고적 데이터 셋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 사용 기록이다 보니까 왜 수정했는지 물어볼 기회가 별로 없고, 약간 데이터에서 역추론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진 결과 변수죠. 그 수락과 편집 이런 거고, 단어 하나 바꿨을 때도 이제 전면 편집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 편집의 깊이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일 플랫폼이에요. 이 튜토리아와 브라질이죠. 그러니까 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성과, 약간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동기까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UC가 이제 0.75에서 더 올라가지 못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텍스트 피처의 한계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모델이 필요한지, 뭐 교사 아이디를 넣지 않아가지고 일반화 모델이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해 보자면 어, 이제 우리가 교훈을 좀 보자는 거죠. 그 기본 출력 품질에 가장 많이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수정 없이 그대로 가니까 AI의 첫 번째 출력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75%가 그냥 거의 가니까. 그리고 하이 인포메이션 피드백은 기본값으로 쓰기가 어렵다. AI는 자연스럽게 과설명하죠. 그러니까 기본값을 커렉트니스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편집이 필요한 피드백은 미리 플래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이제 AUC가 7.5긴 한데, 0.75긴 한데 상위 위험금 피드백에 이제 검토 권장 같은 걸 뭐 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사 개인화를 구분하긴 해야 돼요. 편집 행동이 교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교사의 이전 편집 패턴을 학습해서 피드백을 미리 조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AI와 교사의 대립이 아니라 그 협업을 바탕으로 한 좀 귀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휴먼 인 더 루프 AI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